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마이너스 이제 5%가 넘게 빠지면서 다소 이제 거친 급락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들어왔던 강한 반등이 상당히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무거운 지금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벌써 6거래일째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그러니까 지루한 형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아주 크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차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 들어오는 이 흐름은 그러니까 본격적인 뭐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쥐어 짜면서 털어내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치밀한 흔들기 과정이다. 그래서 이 상승에서는 지금 우리가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매수를 하더라도 눌림을 충분히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차 컵앤핸들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우측 핸들 자리, 흔들기 자리라고 짚어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반짝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죠. 확실하게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파락이 이탈이 되고 나서 뭐예요? 저항이에요, 저항. 여러분들 하락의 기술적 반등만 나오지 추세 전환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는 매매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아래의 이 지지점을 좀 예측을 하고 물량을 좀 깔아두는 방식의 매집성 거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파동을 충분히 끝까지 지켜보고 과연 하방 경직이 어느 가격대에서 이제 단단하게 발생이 되는지 그걸 먼저 체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는지 짧게 한번 보고자고요. 거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점을 한번 톡 깼다가 빠르게 전환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죠. 이게 깨지고 나서 전환,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의 트릭이다라는 거죠. 털고 나서 매집을 한다. 그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가 추세대 거래를 할 때 저점을 낮춘다고 해서 매도입니까? 그러니까 매수죠, 매수. 여러분들 저점을 낮춰도 매수. 반등 나온 매도, 반등 나온 매도. 저점이 3번 연결이 되면 여기선 극매수. 왜?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정말 최악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돌파의 흐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 현재 눌리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깊은 하락 이후에 한 차례의 기술적 반등은 보여줬지만 반등이 나왔을지언정 완벽한 추세 전환이 아니라 지금은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뭔지 아십니까? 주포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개인들을 털어내는 이 흔들기에 대한 작업이 결국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 흐름이 눈앞에서 지금 정직하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과연 이 현대차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부터 접근을 시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현재 국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집 전략을 짜야지 이 싸움에서 또 이길 수 있는지까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계속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자, 현대차는 제가 이제 주봉에서 뭐 60만 원이 심리가 이하,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이 60만 원대 이하대에서는 일단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은 했어요. 지난번 이 6월 11일 서킷이 터졌을 때 이제 58만 원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 조정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그 결정적인 타점이 나와야 돼요.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시나리오 뭡니까? 여전히 고가 추세로도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엄청난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동평균선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저항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위에서 누르는 힘이 지금 강하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현대차의 상승 전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 조정에 대한 형태가 이제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머릿속에 예측을 두고 시나리오를 짜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주가는 이제 급등 이후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큰 박스를 그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박스. 주가가 고점 찍고 나서 저항을 맞고 밀려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올렸는데 지금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단에 와서 다시 지금 이 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 반등은 여러분들 박스 상단까지 지금 치고 가질 못하는 거죠. 심지어 이 중간 박스 라인에서 그냥 저항을 받고 지금 꺾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뭡니까? 위로 치고 갈 힘이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이 나올 자리에서 전환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보통 차트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지금 다시 밀리면서 다시 하단에 대한 이렇게 지지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환을 하는 이 흐름을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물론 이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 가장 베스트 그림이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쌍바닥, 그러니까 정직한 쌍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가장 이제 완벽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전환세가 나와주면은 다음 파동은 이번엔 이 고점을 넘기러 가는 파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그 정직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때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악랄한 페이크성 투매가 한 번 더 쏟아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저점에 대한 지지로 해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니까 이탈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 올라가면 가장 좋지만 세력들의 교묘한 그 트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항상 주포들은 여러분들 본 시세를 내기 직전에 그러니까 하나의 큰 추세를 만들기 직전에는 완벽하게 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 저점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툭툭 깨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때도 툭 깨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전환이 나왔고 이때도 툭 깨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래야 이렇게 단발성 반등이 됐든 좀 긴 중기적 반등이 됐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말한 대로 쌍바닥 반등이냐 툭 깨고 반등이냐 딱 이 두 시나리오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시나리오를 다 계산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말했죠. 저점을 일시적으로 깨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죠? 쌍바닥에 대한 지금 이동평균선의 종가상이 어쨌든 깨짐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간은 매수로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은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노리는 흐름은 지금 여기서에 대한 매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에 대한 하락 우리가 절대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주가가 비록 밀리곤 있지만 공포에 질려서 도망쳐야 될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일봉상에서 중요 라인 우리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파동이 터지려면은 지금 머리 위에 만들어진 이 저항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그 전환에 대한 신호가 우리 현재가 조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신호가 훨씬 더 빠르게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맥점 분봉을 보면 이 앞전에도 큰 상승이 진행이 될 때 이렇게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가가 노란 박스에 있는 게 아니라 노란 박스를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지가 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깨지면 조정이 떨어지는 엑시트 신호가 되죠. 자, 다음 파동도 보면 정확히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이럴 때 페이크성 매도가 나오지만 종가상에 안착을 하면 안착이라 봅니다. 종가상에 이렇게 확실한 깨짐 흐름이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조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놓고 보통 돌파를 하면 쭉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빠르게 다시 한번 깨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상방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만들기 위한 속임수라고 하죠, 속임수. 자, 이런 트랩이 보통 어떨 때 자주 출현하냐면 하락하던 주가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데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개인들이 매수 동참을 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깨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러 가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을 털어낼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시장 한 번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자, 삼전 하이닉스만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개수가 오늘 시장도 1,400개가 넘잖아요. 전형적인 하락장처럼. 이럴 때 이 상방 트랩이 나오고 나서 이 눌림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트랩이 나오고 나서 이 다음 돌파가 전환에 대한 그 핵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나방들마저 다 털어내고 나서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락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돌파가 진행이 되면 자, 이 1번에 대한 상승보다 2번에 대한 상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을 만들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발성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연속성이 있는 상승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세력들이 그러한 이 찐반등에 대한 흐름을 만드는데 정말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컵앤핸들 패턴에서 컵을 만들고 우측 핸들 자리가 되겠고요. 그죠? 여기서 다 털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는 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보면 이제 6월이 마지막 주긴 한데 6월달은 제가 조정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6월달은 지루하게 계속 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노리는 거는 돌아온 이 7월달의 반등봉을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한 대로 이 월봉상에서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지금 현재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게 되면 상승과 기간 조정파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다음 대추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 시나리오를 계속 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난 하락에서 든든하게 이제 1차 매수를 잡아들인 이후에 지금 이 들어오는 이 흔들기성 조정 제가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확실한 이 재돌파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 지루했던 조정기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에 대한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돌파에 대한 신호가 이제 기존 고점권에서 애매한 가격대에서 물려가지고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최적의 추매 자리가 되겠고요. 비중이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도 비중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좋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겠죠. 현재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 올리기 직전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이 극저점에 대한 신호,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 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자, 왜 맥점 코치는 이 현재에 대한 하락을 최적의 이 매집 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이게 끝나면 다음 이 대추세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는지,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